오늘은 매일 접하는 일기예보 속에 숨어있는 수학을 아이들과 재미있게 묻고 답하며 호기심을 쑥쑥 길러내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기상캐스터가 이렇게 일기예보를 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낮고 비올 확률은 40%이며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13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나쁨 등급으로 야외 활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닥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첫 줄을 보시면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낮다는 이야기가 있죠. 1, 2학년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라면 수의 크기 비교를 통해 연산에 관한 흥미로움을 일깨워줄 수 있습니다. 어제 낮 기온이 27도이고 오늘의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낮은 거야. 그러면 오늘의 기온은 몇 도일까? 이런 식의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산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아이들은 선생님이 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가 직접 문제를 내게 하고 누가 먼저 맞추는지를 대결하자고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런 수학 연산 놀이를 할 때에는 답을 맞췄냐, 틀렸냐에 초점을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만약 틀린 답이 나왔을 경우에 역산을 유도해 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4도라는 정답 대신에 25도라는 오답을 말했다면 25는 어떻게 나왔어? 27에서 3을 뺀 거라고? 그렇다면 반대로 25에 3을 더해 볼까? 25에 3을 더하면 28이 나오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 등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아이를 쉽게 이해시키는 거죠. 또 아이가 질문할 때 의도적인 오답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오답을 찾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연산에 관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주도성을 갖게 되면서 자신감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비올 확률은 40%, 예상 강우량은 5mm라는 부분을 볼 수 있죠. 6학년 이상의 자녀와 함께 TV를 보고 계신다면 비와 비율에 관한 호기심을 대화로 자연스럽게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만일 비올 확률 40%인 날이 5일 동안 계속된다면 5일 중 며칠 동안 비가 올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확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아이라면 5일 중 40%에 해당되는 5 곱하기 100분의 40은 2로 5일 중에 이틀 동안 비가 올 수 있다는 정답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대답을 잘못했다면 생활 속 비와 비율을 사용했던 상황을 끌어와 연관지어와 함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피자 주문했었지. 그때 12,000원짜리 피자를 40% 할인받아서 7,200원에 먹었었잖아. 그 상황과 일기예보 속의 얘기도 비슷한 거야. 와 같이 대화를 끌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입니다 라고 하는 예보는 초등학교 4학년 어림아기 단원에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올지도 모르는데 미만이면 5mm만큼 오는 거야? 아니면 5mm보다 적게 오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7세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예보는 7살 동생과 함께 볼 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와 같은 연관된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개념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것이겠죠. 다음은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먼저 미세먼지의 크기를 알아야 농도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10 마이크로미터 감이 잘 안 오시죠? 1cm를 10칸으로 똑같은 눈금으로 나눈 한 칸의 길이를 1mm라고 읽습니다. 1mm는 1cm의 10분의 1 크기로 미세먼지의 지름을 재는 마이크로미터는 이보다 훨씬 작은 단위입니다. 1mm의 1000분의 1 크기인데요. 말로만 들어서
아주 작은 크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크기를 아이들은 쉽게 가늠할 수 없을 겁니다. 이때 비교할 것을 찾아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텐데요.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 설명해 보세요. 머리카락이 정말 가늘지. 그런데 머리카락의 지름은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인데 미세먼지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10 마이크로미터라고 해. 얼마나 작은지 실감이 나니?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설명이 효과적입니다. 미세먼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마이크로미터의 개념을 확실히 알려주었다면 무게를 나타내는 마이크로그램도 쉽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1g은 1000mg이고 1mg은 1000 마이크로그램이므로 1g은 100만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미세먼지의 크기와 무게를 제대로 알고 난 후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농도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방정식의 활용 문제로 나올 때마다 힘들어하는 개념이라 생활 속에서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코코아 가루를 점점 많이 넣으면 색과 맛이 진해지고 물을 조금씩 더 넣으면 색과 맛이 연해지는 상황에 대입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기예보에서 봤던 13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는 1세제곱미터의 정육면체 안에 130 마이크로그램, 즉 100만 분의 130g만큼의 미세먼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1세제곱미터 안에 0에서부터 30 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가 있을 때 보통 조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130 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가 있다고 하니 아주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나쁨 등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 1분도 되지 않은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아이와 수많은 수학적 질문을 나누고 답하며 수학적 호기심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수학은 교과서뿐 아니라 주변 어디든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알려주면서 아이와 많은 수학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짧다면 짧다고 느낄 수 있는 일기예보 속에 정말 이렇게 무궁무진한 수학적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맨날 뭐 비 타령, 우산 타령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하고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겨울이면 눈이 오겠네. 겨울에는 그러면 기온을 나타내는 게 영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음수와 양수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도 그렇죠.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기예보 속에는 꺾은선 그래프라든지 막대 그래프 같은 초등학생들이 보기 힘든 여러 가지 수학적인 그래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저절로 공부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일기예보를 보면서 이런 수학적인 건 안 보고 저 기상캐스터 괜찮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진짜. 좀 반성하게 되네요. 네, 크게 반성하세요, 제발. 근데 이것 외에도 수학적인 어떤 동기를 느낄 수 있는 일상 속에서 그 자극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있죠. 그 영화 보러 갈 때 네. 다 그 할인되는 카드들이 많잖아요. 오, 그렇죠. 야, 여기 영화에서는 이 카드를 쓰면 10,000원 넘어가면 2,000원 할인되는 것 같고 저 카드를 쓰면은 뭐 10% 할인 막 계산합니다. 네네. 어떻게 100원이라도 더 할인 받는지도 계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극장 가면은 영화 그 자리마다 네. 가격이 달라요. 일단 제일 싼 자리를 끊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영화가 시작할 때 이제 비싼 자리를 옮깁니다. 옮기는데 영화가 시작한 지 몇 분이 지나야 안심하고 그 자리로 갈 수 있을까? 갈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수학적인 거잖아요. 통계를 네. 해가지고 하니까 다양하게 수학이 쓰이죠. 그는 수학적 머리라기보다는 왠지 좀 잔머리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수학머리가 아니라? 이런 거 좀 어려워요. 나중에 가르쳐주고 싶네요, 선생님. 뭐 특별히 거창할 거라고 없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눈에 띄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두루마리 휴지가 있다. 네. 그러면 왜 두루마리 휴지 이제 휴지심은 그 정육각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각형 모양 아니고 왜 원통일까? 왜 한 칸 휴지는 사각형 모양일까? 다른 모양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발문들을 해주는 거죠. 네.
네. 어머니께서 정확한 답을 해주시지 않더라도 이렇게 뭔가 생각해보고 진짜 왜 그렇지 하고 한 번이라도 궁금증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발문들은 아이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굉장히 거기 자극시켜줍니다. 네, 아니 진짜 아이들하고 일상 속에서 정말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웬만하면 오늘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처럼 좀 수학적인 그 얘기를 좀 이끌어내서 양질의 대화를 좀 해보면 엄마의 모습도 굉장히 아이들이 느끼기에 우리 엄마 보통 엄마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00조 수학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으신 수학적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보내주시고요. 또 내 아이의 수학 고민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